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첫 보석의 이름은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서두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책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 끝머리 시작. 1938년 9월 어느 늦은 오후, 프랜시스 치점 신부는 성 골룸바 성당에서 나와 언덕 위에 있는 사제관으로 통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다리를 절며 올라가고 있었다. 이미 노쇠한 몸이었으나 그는 평평한 길보다도 이 비탈길이 좋았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의 좁은 문 앞에 다다르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정복의 기쁨을 느껴 잠시 멈춰 선 채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언제나 좋아하는 경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로는 은빛 트위드 강의 조용하고 폭넓은 흐름이 석양의 엷은 샤프란 빛을 퍼뜨리며 잔물결 치는 것이 보인다. 북쪽 스코틀랜드 쪽의 경사진 강변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색색의 지붕들이 꾸불꾸불한 길들을 감추고 있다. 국경에는 크림 전쟁 때에 빼앗아온 대포가 있는데 그것은 개를 쪼아 먹으며 날아가던 갈매기가 잠시 쉬어가는 나뭇가지 역할을 할 뿐이다. 강 어귀에 널어놓은 그물에는 안개가 끼어있고 항구로 들어오는 고깃배들의 돛대는 하늘로 향해 늘어서 있다. 육지로 시선을 돌리니 조용한 숲에는 이미 청동색의 그늘이 드리웠으며 그 숲을 향해 외가리 한 마리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다. 장작을 태우는 냄새와 떨어진 사과 향기로 가득 찬 맑고도 싸늘한 공기는 계절보다 빨리 첫 설이라도 내릴 듯하다. 치점 신부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길게 숨을 내쉬고는 발길을 돌려 안으로 향했다. 정원은 스코틀랜드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울타리를 따라 잘 손질된 가을 나무들이 심어져 풍요한 느낌을 준다. 그 중에도 정원의 남쪽에 있는 배나무가 제일이다. 잔소리 많은 정원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부는 조심조심 부엌 쪽을 살피고 나서는 제일 좋은 배 하나를 비틀어 따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의 유일한 사치품인 우산을 지팡이 대신 짚고는 다리를 절며 걸음을 재촉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으나 자랑스러워 보였고 기품이 엿보였다.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보니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얼굴에 불쾌한 주름이 잡혔다. 주교는 자기 비서인 슬리스 신부를 방문차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왔었다. 그는 손님을 맞으러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슬리스 신부는 불도 지피지 않은 난로불을 등진 채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약간 검고 좀 야윈 듯한 기품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다. 그는 주위가 너무 초라해서 성직자의 위엄이 손상당한 듯하여 화가 나 있었다. 도자기 아니면 칠기 같은 동양의 토산물이라도 있어 주인의 취미를 알 수 있었으면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값싼 리놀륨이 깔려 있었다. 그는 조금 전부터 힐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벽난로 위에 놓여있는 아직 세어보지도 않은 헌금과 그 옆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팽이 하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친절을 잃지 않게 누르고 마음먹은 듯 억지로 표정을 바꾸어 정중한 말로 변명하는 치점신부를 만류했다. 나는 벌써 가정부 아주머니의 안내로 내 방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신세를 질까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허허, 오늘은 참 좋은 오후였습니다. 오는 도중에 경치는 흡사 산모렐라스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멀리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슬리스 신부를 보고 있으려니 타란트 신부와 신학교의 일이 생각나 치점 신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슬리스 신부의 기품 있는 몸가짐, 예리한 눈길, 우뚝한 콧날 등 그 모두가 타란트 신부와 똑같았다. 배는 무슨 배가 되겠습니까? 편히 쉬십시오. 하고 신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됩니다. 정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슬리스 신부는 얼굴을 조금 숙인 채 약간 끄덕여 보였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들어와 낡은 커튼을 젖히고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슬리스 신부는 무서운 듯이 자기를 슬금슬금 쳐다보는 이 여인이야말로 이 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세 사람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좀 불쾌했으나 화제는 별 지장 없이 이어져갔다. 식탁에 앉아 구운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그는 치점 신부가 띄엄띄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떠냐? 스프는 안드레아도 같이 먹는 것이. 안드레아, 이분이 슬리스 신부님이시다. 슬리스 신부는 얼굴을 들었다. 9살쯤 된 사내 아이가 어느 틈에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는 푸른 스웨터를 잡아당기며 길고 창백한 얼굴을 긴장시킨 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어 접시를 끌어당겼다. 접시 위로 머리를 숙였을 때 젖은 갈색 머리카락이 늘어졌다. 그 눈은 어리지만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감하는 듯했다. 소녀는 머리를 숙인 채 불안한 듯 눈을 들지 않았다. 슬리스 신부는 다시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슬쩍슬쩍 소년에게로 향했다. 아, 네가 안드레아니? 신부는 단순히 예의로라도 무슨 말을 하며 다소 상냥한 면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지 입을 열었다. 그래, 학교는 다니니? 네. 무엇을 배웠는데? 그는 상냥하게 다시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러나 소녀는 어리둥절한 듯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슬리스 신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너무 심한데 흡사 빈민굴 아이 같군. 그가 무심코 식사를 계속하다 보니 자기만 고기 요리를 먹고 있을 뿐 다른 두 사람은 죽을 먹고 있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늙은이로부터 이런 금욕주의를 과시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불쾌한 일이다. 치점신부 편에서도 알아차린 모양이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아, 나는 스코틀랜드의 맛있는 오트밀을 몇십 년 동안 안 먹어보지를 못했네. 나는 스코틀랜드의 맛있는 오트밀을 몇십 년 동안 먹어보지를 못해서 요즘은 매일 고르지 않고 먹는답니다. 슬리스 신부는 잠자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안드레아가 흘끔 쳐다보고는 먼저 일어나도 좋으냐고 눈짓을 하더니 식사 후에 짧은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식사를 마친 슬리스 신부는 쫓기듯 황급히 일어나 날로 앞으로 가서 뒷짐을 지고는 아직 식탁에 앉아 무엇을 기다리는 듯한 늙은 동료를 슬며시 관찰하고 있었다. 이거 참 곤란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직자 신분으로서는 너무도 비참했다. 얼룩진 수단, 카톨릭 신부의 평상복, 때 묻은 깃, 혈색 없는 까칠한 피부를 하고 있는 이 초라한 노인. 그의 한쪽 볼은 흉터 같은 반점으로 인하여 잡아당겨져 있었고 이 때문에 기우뚱한 느낌이 드는 머리는 절룩거리는 한쪽 다리와 균형이 잘 잡힌 듯한 인상마저 준다. 언제나 내리뜬 눈은 가끔 위를 쳐다볼 때도 있으나 사팔뛰기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당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슬리스 신부는 헛기침을 하였다. 드디어 이야기할 좋은 때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정중한 어조로 물었다.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치점 신부님? 1년쯤 되었나 봅니다. 아, 그래요. 주교님께서 신부님을 이곳으로 부임시키신 것은 여간 친절한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귀국하시자 바로 고향인 이곳에. 이곳은 주교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슬리스 신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교님이 신부님과 한 고향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 가까우시죠? 치점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침착하게 노인다운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나는 안셀론 밀리보단 많지 않소. 슬리스 신부는 그 무례한 말투에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이내 동정의 미소로 변하면서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인생인데 간단히 말해 신부님은 주교님과 너무 동떨어지는군요.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말을 계속했다. 주교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신 신부님의 성실한 봉사에 대해 이제는 보답을 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가 되었단 말씀이죠. 순간 묘한 침묵이 주위를 에워쌌다. 나는 은퇴할 의사가 전혀 없소.
저도 여기 오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습니다. 셀리스 신부는 천장으로 시선을 향한 채 조사를 한 다음 주교님께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일이 발견되어서요. 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셀리스 신부는 초조한 태도였다. 6가지, 10가지. 세어보는 것이 제 역할은 아닙니다만 신부님이 그 동양적인 엉뚱한 행동이지요. 그건 유감스러운데. 노인의 눈에서 서서히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중국에서 35해를 살았다는 것은 제발 잊지 말아주시오. 이 성당에 사무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지요. 제가 빚이라도 걸머지고 있답니까? 그런 것은 알 리가 없지요. 1년에 4번 바치는 교구 헌금에 대해서도 최근 6개월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슬리스 신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시에 말도 빨라졌다. 모든 것이 아주 엉망이고 비능률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블랜드 거래처에서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양쪽 각각 그 밖에 다른 것이지만 신부님은 그것을 전부 동전으로 지불하셨다죠. 내가 받은 돈은 모두 동전이었을 뿐이었으니까. 치점 신부는 슬리스 신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언제나 돈에 대해서는 둔한 나니까. 여하튼 돈이란 것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 신부님은 돈이란 걸 그처럼 중대하게 생각하시는구려. 난처하게도 슬리스 신부는 자신이 의식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다. 풍문이 돌고 있지요. 하고 그는 다그쳐 말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신부님의 강론, 충고, 교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표지의 공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모두 위험할 정도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성령 강림 대축이라도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어디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슬리스 신부는 공책을 뒤적이며 검열관처럼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또 사순절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무신론자라 해서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신론자로서 지옥에 가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느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머도 얘기하셨다죠. 공자가 그리스도보다 유머가 풍부하다. 그렇다고 그러셨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신부는 분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성당의 신자 중에서도 가장 열심한 어느 부인이 아무리 뚱뚱하다 할지라도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닐까요? 그런데 영적 지도를 받으러 왔을 때 신부님은 그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음식을 좀 줄이십시오. 천국의 문은 어느 것이든 좁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상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슬리스 신부는 단호한 태도로 공책을 덮어버렸다. 아무리 보아도 신부님은 이미 자기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점 신부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든 지배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 따위는 해본 일이 없소. 셀리스 신부의 얼굴에 불쾌한 빛이 더욱 짙어갔다. 이제 와서 이 늙어 빠진 신부를 상대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부님이 양자로 삼은 저 사내 아이의 일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주겠소? 레슬톤 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녀원은 교구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입니다. 치점 신부는 다시 한번 사람을 위압하는 그 눈길로 슬리스 신부를 올려다보았다. 신부는 어떠시오?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런 고아원에서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일이 있으시오? 그런 개인적인 일에까지 관련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는 변칙적인 것으로 어쨌든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그는 두 손을 쭉 뻗으며 말했다.
치점 신부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우리가 그 아이의 거처를 찾아야 하겠죠? 우리를 내쫓을 작정이신 모양이군요. 나도 수녀들의 신세를 지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신부님은 클린턴에 있는 원로 다재건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다. 펑 메말한 웃음이었다. 완전한 안정이라면 죽은 이에 충분히 취하지요. 살아있는 한 늙은 신부들 틈에 끼어 살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신부들이 여러 모여있는 곳에 가면 언제나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슬리즈 신부는 역시 예측했다는 듯이 쓴 웃음을 지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다니요. 실례입니다만 이것은 밝혀두겠습니다. 신부님 평판은 중국에 가시기 전부터 신부님 생에는 좀 특이한 것이 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치점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의 평판을 하느님께 맡기겠소. 슬리스 신부는 자기의 경솔함이 겸연쩍게 여겨져 눈을 아래로 내리감았다.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성질은 차가운 편이었으나 그도 언제나 공평하게 아니 신중하게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신부님, 나는 신부님의 재판관도 조사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며칠 기다려봅시다. 그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성당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길은 알고 있으니까요. 슬리즈 신부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입을 일그러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치점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꼼짝 않고 식탁을 향해 앉아 있었다. 겨우 얻은 이 한적한 생활이 갑자기 위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다. 무언가가 그대로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다. 오랫동안 온갖 환경 속에서 억지로 얻은 체념도 이번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다. 갑자기 자기가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버림받은 가치없고 낡아빠진 잔인한 인간처럼 여겨졌다. 견딜 수 없는 적막감에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고통은 컸다. 큰 소리로 마구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신부는 모든 것이 괴로운 듯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안드레아는 손님방 위에는 다락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모로 누워 자기 몸을 방어라도 하듯 가느다란 팔 하나를 베개 위로 내놓고 있었다. 치점 신부는 그의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호주머니에 넣었던 배 하나를 꺼내 침대 옆 의자에 벗어놓은 옷 위에 놓았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미풍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서리가 내릴 듯한 차가운 밤 하늘에는 별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볼품도 고결함도 없는 보잘것없는 노력 위에 세워진 자신의 어리석은 생애가 전부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이 트위드 사이드에서 뛰놀며 웃고 지내던 자기 소년 시절이 아직도 엊그제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추억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만일 자기 인생이 어느 일정한 형식에 따라 쓰인 것이라 한다면 그 숙명적인 첫 기록은 틀림없이 60년 전 4월에 어느 토요일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직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던 행복한 나날은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다. 끝물의 시작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